최근에 2차 전지 리포트에 대해서 들어가는 건데요. 전제사항이 좀 있어요. 3분기하고 LFP의 형질이 다릅니다. 셈이 다르고요. 물질 구조상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스킵을 하겠습니다. 오늘 잘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벤츠랑 테슬라도 볼보도 KG 모빌리티 현대도 쓰니까 대단하고 앞으로도 대단해질 거고 늘어날 건데 왜 그렇게 얘기해? 라고 하는데, 이거는 수입이랑 판매되는 그 주력 시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짚어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시면은 왜 저 기업들이 이 LFP를 차용을 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갖고 이유가 있는 거죠. 전략적인 관계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짚어드렸는데 오늘은 이 부분도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리포트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의 요인으로 분석을 해보고요. 이걸 들으시면 이 리포트가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느껴지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왜 충격이 없었는지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리포트 내용들은 아실 테니까 보면은 그 CATL의 10분 충전에 400km, 고션에 1000km, 그 다음에 지금 성능은 진배 없이 비슷하고 근데 가격은 싸고 에너지 밀도도 높였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결론은 LFP 배터리 확산의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중국 배터리가 지금 미국에 갈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유진투자증권 리포트는. 그리고 지금 하이투자증권 리포트도 지금 이게 2027년부터 30년도까지의 그 미래 가치를 땡겨왔는데 지금 조정 안 받으면 이거 가기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유럽 쪽에서의 점유율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거니 이런 얘기가 나와서 북미 시장밖에 볼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한 5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주관,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자들도 주관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기자 수첩이나 기자의 눈, 약간 치트키 같은 건데 요거 쓰듯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도 좀 들어갔음을 오늘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해당 리포트 영향이 오래 못 갔습니다. 이 2가지 리포트가 생각보다 굉장히 셌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리포트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랬는지 그 부분을 짚을 건데, 어제 시간 관계상 좀 다다다다 달린 부분도 있었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뤄달라는 요청도 있고요. 그래서 객관적인 관점은 어느 정도 유지하되 비판적 시간을 가지고 하고 시기적 오묘함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이유예요. 이거를 봤을 때 첫 번째 제 든 생각은 근거가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이 우려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우회해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들어가면 어떤 기업을 통해서 들어가게 된다. 조인트 벤처면. 그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의 캐파가 어떻게 줄어드는데 어떤 기업을 타격을 입어서 이 기업의 주가는 좀 힘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고 투자자들은 대비해야 된다.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좀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생략이 됐죠. 아는데 안 쓰신 건지 아니면 그냥 안 쓰신 건지 모르겠는데 생략이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근거가 굉장히 빈약하다고 보입니다. 또 LFP를 볼보, 포드, 스텔란티스, 현대차, KG 모빌리티, 테슬라 이렇게 사용하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점유율이 늘어나고 앞으로는 대세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업들이 왜 LFP를 차용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기업들이 주력으로 얘네들을 쓰는 곳은 어떤 시장에서 주력 차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기업 간의 그 계약은 몇 년짜리인지, 그로 인해서 경제적 기대 효과는 얼마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가지고 있는 경쟁차나 경제사 등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은 어느 정도 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제시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예컨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난가 뭔가 그거는 이제 중국에서 만드는 것도 있는데, 거의 중국에서 파는 건 중국산 배터리 쓰고 나머지는 사몬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러면 무조건 다 이 차종은 다 LFP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테슬라 모델 Y도 중국산 LFP 써갖고 중국이랑 우리나라에 지금 넘기는 거는 그렇게 넘기고, 미국에선 그거 못 팔잖아요. 왜? IRA 걸리니까.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런 제시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인산형 가격 상승 전망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전망들도 함께 나와줬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LFP 얘기하면 인산염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최근에 뭐가 많이 나왔으면은 리튬 가격 하락 등에 대한 레깅 효과 때문에 지금 업체들의, 양극재 업체들의 그런 이익이 조금 지금 영업이익률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하반기 되면 개선이 될 것이다. 레깅 효과에 따라서. 리튬 가격 변동은 연구원들도 각종 리포트를 통해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던 사안이잖아요. 그렇다면
리튬이 있고 그 다음에 LFP는 인산염이 이제 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인산염 가격 전망에 따라 제조 원가의 상승 또는 하락, 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LFP의 가격 시세 전망 정도는 좀 나와줘야지 사람들이 이 리포트를 보면서 시세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더 그룹에서 나온 기사에 따르면 2026년도까지 인산염이 지금 사용이 되는 곳들이 이게 전기차만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곳들이 사용이 되잖아요. 근데 인산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지금 공급하고 수요를 봤을 때 공급이 따라가질 못해갖고 고갈 우려가 있다. 2026년.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겠죠. 가격이 올라가면 얘네들이 가장 밀고 있는 게 뭐예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줬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LFP 배터리 확산의 리스크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주장의 원가는, 근거는 대당 원가가 30에서 50%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기술적으로 그다음 원가가 저렴한데 기술적으로 동등해서 저가 배터리 확산이 천병이고 2035년도까지 LFP 과잉 공급으로 가격은 더 낮아져서 소비가 활발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30%에서 50% 수준이라는 원가의 정확한 수치가 좀 나와 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그멘트별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물질적으로 형질적으로 다른데 어떻게 기술적으로 이게 동등할 수가 있는지, 이게 맞추는 화학적인 문법인데 화학적으로 어떻게 같은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비슷한지 전혀 설명이 없고 비슷합니다. 근데 가격은 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동등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제시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LFP 과잉 공급으로 인한 품질 저하 안전 문제가 발생해서 국내 현재 개발하고 있는 LFP 기업들의 반사이익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뭔 얘기냐면은 LFP 과잉 공급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 쪽에 지금 막 늘어날 거래요. 그러면은 가격이 더 저렴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이 저렴한 가격에 익숙해져 가지고 3원계는 사용하지 못할 거라는 논리인 건데, 그러면 국내 지금 우리 업체들은 안 하고 있냐고요. 2025년부터 파우치형 그 LFP부터 해가지고 쭉 만들고 있고 우리 기업들도 하는데, 우리 기업들로 걔네들이 뭐 안전 문제나 반사이익 생기면 오히려 좋은 걸 수도 있는데요. 예. 그리고 차는 이동수단인 동시에 하차감을 중시하고 안전이 최우선으로 적용되는 소비재인데, 과잉 공급으로 나오면 난립이 됐다는 거, 난립이 되면 분명히 문제는 안전 쪽에서 생길 확률이 90%가 넘어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근거는 못 드리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난립이 되면 문제가 보통 안전 쪽에서 나왔던 근거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시장에. 예.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내용들의 재탕이 이 리포트들은 많이 보여요. CATL 400km 충전 10분 뭐 이런 거, 고션의 1000km 등. 근데 얘네들이 실제로 이걸 어떻게 지금 시판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 정보를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진짜라더라, 혹은 확인을 내가 직접 해봤더니 달릴 수 있다더라, 진위 여부에 대해서 이게 어떻더라 라는 얘기들이, 왜냐면 우리보다는 정보력이 조금 더 좋으신 분들인데 그런 얘기가 없었다는 거죠. 그냥 이게 있는데 니네 어떻게 할 거니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 리포트 취재하고 좀 거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제 솔직한 생각인데, 매수 리포트는 아니라고 하지만, 물론 이제 매수 리포트만 나온다고 뭐라고 그래가지고 바뀐 거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감정이 다분히 실려 있는 걸로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기자들로 치면 소위 말해갖고 까기 위한 기사를 좀 작성을 하긴 하는데, 물론 기업이 잘못을 하면 언론의 역할은 잘한 기업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고 잘못된 기업에 대해서는 매를 주는 거죠. 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이걸 알게 해가지고 이 기업들의 도덕성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치는 것들이 언론의 역할인 거예요. 예. 근데 가끔 보면은 같은 동종업계지만 무리하게 이런 것들을 감정을 실어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 하는 분들을 우리가 기레기라고들 이야기를 여러분 하실 겁니다. 근데 기자로 치면 소위 말해 까기 위한 기사를 무리하게 작성한 듯한 느낌들이 좀 있어요. 기업 가치를 전하기보다는 감정적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례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리포트에서 감정적인 느낌이 드는 게 좀 쉽지 않다네요. 저만 느꼈을 수도 있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 오류도 보이는 건데, 어떤 논리적 오류냐면은 잘 보세요. LFP를 무조건 무시하라는 왜곡된 정보 때문에 과소평가되고 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말입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과소평가하고 있다. 왜곡된 정보 때문에 무시하라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똑같은 논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반대쪽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걸. 양극재 업체들의 가치가 부풀려진 왜곡된 정보 때문에 과대평가되고 있다.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 동일한 논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것 자체가 참
어렵다는 거죠. 취지 자체가 그렇고 시기가 굉장히 미묘했어요. 분명 우연의 일치일 겁니다. 하필 리포트 발생 시기가 MSCI 리밸런싱일 직전이었고요. 당일 공매도 1위 차지하는 신기한 우연의 일치를 목격하고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리포트를 보면서 신기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